어떤 사람들과 접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기한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아기한테 이렇게 좀 반응을 좀 주고 아기한테 가장 비싼 선물이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안 좋은 버릇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자녀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네.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릴 때 들어봤죠. 뭐 3살 때 버릇이 뭐 평생을 간다, 여든을 간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이제 먹는 버릇, 자는 버릇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자마자 아마 아기를 키우는 방법 자체가 평생 아기 그 습관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아이가 어릴수록 어떤 습관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어떠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자고 놀고 가족들하고의 관계 이제 이게 중요하고 요즘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스컴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런 거가 다 애기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원장님, 똑똑한 아이를 위한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들이 언제 먹고 싶을까? 우유 꼭지가 입 근처에 닿기만 해도 빠르려고 하는 손가락만 갖다 대도 볼태기가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진짜 먹고 싶은 거는 좀 시간이 엄마가 봐서 충분히 어떤 간격이 떴는지 아유 아직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그래도 먹어야 될 정도로 얘가 배가 고프구나 이제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정상 반사냐 진짜 애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가 하는 거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6개월이 지나면 분유만 아니면 모유만 먹는 것 자체가 아기한테 부족하다. 그래서 6개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유식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그렇지만 엄마들은 아마 골고루 먹이면 건강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골고루 먹으면 건강한 것보다도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너무 일찍 접촉했을 때 아기가 평생 알레르기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쌀죽만 이렇게 먹어서 아이가 토하나 설사를 하지는 않나 또 그런 이유식이 들어가자마자 그 몸에 알러지가 있지 않나 이제 그거 파악이 된 다음에 그런 것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종류가 좀 들어가죠. 그 고기 중에 되게 소고기 쪽을 좀 많이 시작하는 거는 이제 다른 고기에 비해서 조금 알레르기가 좀 덜하다. 예, 그래서 없는 거는 없겠죠. 그렇지만 알레르기가 덜하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로 시작하죠. 이제 엄마들은 모든 분유에는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매스컴상 우리나라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은 이유식에 전혀 소금이 안 들어가게 이제 이유식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일반 분유에도 나트륨이나 이런 전해질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 물론 짜게 주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막 땀 났을 때 땀을 한번 맛을 보면 그 땀이 짭짤해요. 그 소금 정도를 되게 아기 땀에서 느끼는 정도의 소금을 간을 좀 넣어봐라 하는 것이 아기의 그 생리적인 농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늘 설명을 하죠.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거를 젖병에다가 넣어서 주면 아기들은 되게 좋아하죠. 달콤하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먹으면서 이제 충치 문제가 또 대두되고 또 하나는 그 과일은 거의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살이 말랑말랑말랑하게 되게 부드러운데 오히려 단백질이 들어가서 탄력이 생겨야 될 그 나이에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걸 우리가 슈가 베이비라고 그래요. 슈가 베이비. 이게 달콤한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니까 살이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다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원장님, 그러면 좋은 수면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기는 안 자고 싶은데 엄마는 아기를 억지로 재우는 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기들이 되게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기 곁을 나갈까 봐. 부모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아기 옆에서 좀 자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것도 아기가 잠을 깊이 잘 자고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한 환경,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환경, 그리고 이제 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밤에 아빠나 엄마가 직장 때문에 늦게 오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감안해서 아기 자는 시간을 잘 조절해주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자는 거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기가 또 잘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노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기한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아기한테 이렇게 좀 반응을 좀 주고 서로 대화. 아기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이 아기 발달에 상당히 중요하다. 아기한테 가장 비싼 선물이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스크린 타임 습관은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한테 핸드폰을 주지 말라.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2돌 전에 애기한테 핸드폰을 보여준다든지 핸드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발달도 있긴 하겠지만 나쁜 습관이 더 많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 중에 마지막으로 보호자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내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로 얼굴 안 쳐다보죠. 다 뭘 쳐다봐요? 핸드폰만 보여. 친구 관계,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롤 모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거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는 똑똑한 자녀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보호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살다 보면 아기들의 그 이상한 습관이 생겨서 부모님들이 좀 막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막 그냥 손가락을 너무 빤다든지 뭐 그 생각지 않았던 이제 이런 것들 또 애기가 막 잠을 안 잔다든지 뭐 그냥 여러 번 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살다가 애기 키우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